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이 이 베트남과의 대대적인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확인돼서 이런 외교적 타격이 앞으로의 중국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외교적 시도가 불발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 왕이 외교부장이 동남아 순방의 첫 방문지로 베트남을 선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당한 외교적 지원, 또 어떻게 보면 협박성 외교까지 펼쳤지만 중국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지금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은 지난 8월 26일 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후에 이 베트남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 그리고 위협도 날린 바 있죠. 이날 황구시보는 베트남을 향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에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은 전략적 자살에 해당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환구시보의 이날 사설은 이어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육지와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고 경제 총 규모는 중국의 광시 장족 자치구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이 소위 균형 외교를 한답시고 미국과 관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좀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구시보는 이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미국의 굴욕적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완충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기존 위치에서 중국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큰 흐름을 전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중국이 특히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뭐냐면 25일 응우엔 수엄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가지고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해리스 부통령의 하노이 도착이 연기가 되니까 지연이 됐죠. 긴급하게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를 예고도 없이 판민진 총리에게 보내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까지도 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떠난 지 2주 만에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서가지고 베트남에 3일간이나 머물면서 중국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부단한 노력은 그동안에 베트남에 대해 이렇게 중국이 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베트남과 중국은 소원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이 베트남을 랭대를 해왔거든요. 올해 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순방할 때도 베트남을 뺐습니다. 또 3월에도 중국이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푸젠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관계국 회의에도 유독 베트남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 빈틈을 미국이 공략하고 나선 거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까지 베트남에 찾아가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한 겁니다. 미국이 특히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에 대중국 견제 전선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가장 중심에 둔 국가가 어디냐?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지난 8월 2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은 24일 베트남으로 건너가지고 26일까지 머물렀습니다. 지난 7월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문 이후에 또다시 베트남 다독이기에 나선 겁니다. 이 베트남 방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100만 회분의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 기부한 2,300만 명분의 백신 지원에 이어서 베트남이 추가로 단독 공급을 또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트남에게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뭐냐면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수의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이다. 이걸 베트남에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순방 도중에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권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이런 지역의 질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은 단순하게 항행의 자유작전 같은 군사적 시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국가들하고 경제협력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강화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유대 강화의 핵심 국가가 바로 어디냐? 베트남입니다. 사실 베트남을 가장 괴롭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 대한 침략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는 강력하게 충돌을 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까지 중국 해군과 민병대들이 무단으로 침범하고 충돌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해역이 어디냐? 다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해역이고요. 어업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중국이 강제적으로 그 지역을 약탈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동안 베트남을 등한시하던 중국의 왕이 부장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남중국해의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왕이 부장은 판비멘 이 부총리하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해상 문제를 양국 관계의 적당한 위치에 두고 정세를 복잡하게 논쟁을 확대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역외 세력의 개입과 이간질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이 사실 베트남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이 영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이죠. 그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여기서 외부 세력이라는 건 미국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베트남의 영유권이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해역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마음대로 베트남 영해를 유린할 테니까 베트남도 그렇게 협조하라. 이런 이야기는 이게 말이나 되는 처사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왕이 부장은 양국 정세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중국이 그렇게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당장 남중국해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강압적으로 하는 중국의 태도에 베트남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고 반중국 전선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소탐대실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중국은 베트남을 너무나도 얕잡아 봤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 경제에 베트남이 예속되어 있다시피 그러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마치 종속 국가를 대하듯이 쉽게 봤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했을 때도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과거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군하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공작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정서가 친중이 아닌 반중으로 흘러가니까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떠난 지난 8월 26일에도 이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을 왕따하려고 했고 베트남에 과도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결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동맹에 함께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행했던 일들을 꺼내면서 베트남과 미국 간의 불화를 조정하려고 아주 악담도 퍼붓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결코 과거 같지 않다. 그러면서 거대한 중국의 의지에서 함께 나가는 것이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페이스북 글이 베트남하고 중국어로만 게시됐다는 거, 이게 자신들의 주장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중국 대사관의 그런 노력은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의 반발만 불러왔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싱가포르의 ISEAS 유소프 이삭 인스티튜트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사이공 함락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베트남의 이 사이버 공간에서 거의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고,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도 심지어 국영 언론들조차도 과거의 베트남 전쟁과 전혀 연계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호감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베트남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에는 지금 베트남 인구 1억여 명 중에서 전후 세대가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국에 아주 우호적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결국 미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 그리고 엉클쌤이 구현한 문화적 매력이 중국에 대해 승리를 거둔 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좋지 않다는 것이 니케이 분석입니다. 우선 중국 하면 과거 베트남과 있었던 천년 전쟁을 베트남 사람들이 떠올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국과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과의 천년 전쟁을 강조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중국과는 원한이 너무나도 많은 관계로 이미지가 아예 고착되어 있다, 형성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중국의 위협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언제든지 베트남을 공격해 올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 남중국해의 베트남 해역을 심심찮게 위협하는 중국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베트남인들이 결코 중국을 믿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뒤늦게 매력 공세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중국의 아나무인 외교가 같은 공산당 지배국이면서도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한 베트남에서도 이제 팽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베트남은 그야말로 실용주의가 완전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아닌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베트남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베트남 정부의 의지 때문에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 그때 그러니까 2016년 때부터 무기 금수를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무기 금수를 해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죠. 미국은 2021년 6월에 퇴역한 두 번째 해밀턴급 3050톤인데요. 연안 경비함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T6 훈련기 구매도 허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2018년 3월에 베트남 전쟁 종전 후 40년 만에 베트남의 다낭에 기항을 했고요. 2020년 3월에도 시어도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다낭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고는 의도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은 남중국해에 계속적으로 주둔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적 행동을 단호하게 방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해양 안보 강화에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그동안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에서 탈피를 하면서 그 대체 지역으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던 상당수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죠. 베트남 정부는 이에 호응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했고요. 또 품질과 효율성, 선진 기술 및 환경 보호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 미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죠. 이후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그 단계도 지나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이런 베트남 관계 진전에 발맞춰서 일본도 이 중국 견제를 위한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시 일본 방위성 장관은 13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위 장비 이전 같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군함의 베트남 기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베트남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의 일방적인 영토 야욕, 그리고 공격적 외교에 동남아 국가들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고요. 중국의 협박과 위협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날이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